요즘 그런 말이 있습니다. 1인 1 알레르기 시대. 그런 만큼 주위에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 참 많죠. 그중에서도 한국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 하면 알레르기성 비염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가 쉬워서요.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이 더 늘고 있고 증상도 심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박상철 교수님 모시고 알레르기 비염, 그 원인은 무엇이며 증상은 어떠한지 또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환영의 박수. 근데 진짜 요즘 이비인후과에 정말 사람 많죠. 네, 봄과 가을이 저희는 제일 많고 지난주부터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고 있습니다. 아이고, 근데도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들이를 나온 느낌이셔야 될 텐데 그런 느낌을 저희가 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주로 어떤 질환으로 많이들 오세요? 말씀하신 대로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가을이 되면서. 그러면서 그래요. 이제 비염 때문에 생기는 충동증 환자분도 좀 많이 오고 계십니다. 아, 진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인 1 알레르기 시대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요즘에 알레르기 겪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알레르기 질환이 대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알레르기는 과민 반응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한데요. 우리 몸에서 이제 밖에서 외부 물질이 들어오면 그걸 대응하는 면역 체계가 작동을 하는데 네. 정상적인 선을 넘어서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게 되면 해로운 물질이 아닌데도 과민하게 반응해서 반응이 나타나는 게 이제 알레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쉬운 예로 음식 알레르기, 두드러기, 또 아토피 피부염도 있고 이제 호흡기계로 알레르기가 오게 되면 기관지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이 오게 됩니다. 근데 과민하다, 예민하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심한 경우에는 정말 크게 아프거나 혹은 숨도 못 쉬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네. 그런 경우도 있어서 알레르기, 과민 반응이다라는 이 설명을 듣고 나니까 뭔가 너무 크게 생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알레르기 비염은 과민 반응이 좀 어울리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알레르기 비염은 어떤 증상을 겪게 됩니까? 보통은 콧물, 코막힘, 재채기, 가려움 그걸 이제 네 가지 4대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비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잘 알고 계실 텐데 네. 좀 알레르기를 의심해 볼 만한 소견은 저는 개인적으로 가려움증이 있으면 특히 좀 알레르기를 의심해 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알레르기가 아닌 비염, 감기나 이럴 때도 콧물 나고 코 막힐 수 있거든요. 하지만 좀 특징적으로 가렵다라고 생각이 되면 좀 알레르기를 많이 의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에는 그냥 비염과 알레르기 비염은 확연히 다른 거다라는 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환자분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물론 당연히 이제 일반인들은 뭐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사실 비염이란 병이 굉장히 좀 광의의 넓은 범위의 병이고 비염에는 이제 크게 알레르기 비염이 있고 알레르기가 아닌 비염으로 크게 나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알레르기가 아닌 비염은 뭐가 있냐 말씀드리면 여러분 잘 아시는 코감기, 코감기를 저희가 의학적인 용어로는 급성 비염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이제 알레르기가 아닌 비염이고요. 또 뜨거운 음식만 먹으면 계속 콧물 줄줄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 많은데요. 실제로 음식 유발성 비염이라고 이제 그런 병도 있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알레르기가 아닌 비염이고요. 또 어떤 원인 때문에 코 안에 살이 너무 부어 있는 이제 비후성 비염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비알레르기 비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뜨거운 거 먹었을 때 콧물 줄줄 흐르는 거는 뜨거운 거에 대한 과민 반응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도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군요. 이제 그렇게 물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우리가 알레르기를 사실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하려면 원인 물질을 저희가 항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알레르겐 영어로는 알레르겐 항원이라고 하는데 음식 자체가 이제 그 뜨거운 김이 항원은 아니니까 저희가 보통은 그건 이제 비알레르기 비염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알레르기 비염은 어떤 게 원인 물질, 어떤 게 항원으로 작용을 합니까? 보통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건 진먼지 진드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진드기인데요. 네. 집에 있는 먼지를 먹고 사는 진드기가 제일 흔하고 요즘엔 반려동물 많이 키우시니까 강아지나 고양이 털, 개털 고양. 네. 개털. 네. 그리고 이제 봄철 가을철에 많이 날리는 꽃가루, 또 집에 있는 곰팡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환절기 때는 꽃가루 때문에 알레르기를 겪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면 저희 PD 같은 경우에는 알레르기 비염이 갑자기 생겼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분 같은 저 같은 경우에는 또 강아지 털 알레르기가 있는데
점점 괜찮아지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강아지를 계속 기르니까 좀 예. 익숙해지나 싶기도 한데 그럴 수 있습니까, 둘 다? 네, 둘 다 가능하고 사실 사람마다 어떤 식으로 증상이 나타나는지는 정말 이제 개인마다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PD님처럼 좀 안타깝게 어렸을 땐 전혀 증상이 없으시다가 갑자기 어느 날 성인 돼서 헹그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증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몸속에서 면역 반응이 있다가 증상이 이제서야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건 이제 알기는 어렵지만 그리고 주하나 선생님처럼 이제 오랫동안 또 이 알레르기 항원에 계속 노출이 되면 어떤 사람은 그게 또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다행히. 근데 또 어떤 경우는 또 반대로 심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게 이제 전부 개인적인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그 가려움이라는 게 어느 부위에 특정적으로 가려움이 많이 나타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눈이 많이 네. 예, 마치 이 앞트임한 것처럼 요 앞쪽 있죠. 여기가 너무 간지러워서 진짜 이 앞을 어떻게 막 하고 싶은 욕구가 들 정도로. 맞습니다. 맞아요. 그쪽이 네. 많이 가려워요. 비염이니까 일단 코가 간지럽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눈이 가렵게 되는데 네. 사실 알레르기 결막염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게 같이 있으셨을 수도 있고요. 이제 결막염은 특징적으로 가렵고 눈이 좀 빨개지고 충혈되고 이런 거고 또 이제 코하고 연결된 부위가 그 다음은 입이니까 입도 간지럽고 막 예, 여러 가지 뭐 다 가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팔하나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어요. 보통 아이들한테 알레르기를 물려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알레르기성 비염도 유전적인 영향이 강한 걸까요? 네, 좀 안타깝지만 확실히 좀 그런 성향은 좀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것만 100%는 아닌데요. 보통은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 절반은 유전, 나머지 절반은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절반씩이나 되면은 꽤 크네요. 그러면 부모 둘 다 알레르기 비염이 있으면 굉장히 심해지겠네요. 아무래도 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군요. 조윤희님께서 64세 남성입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환절기만 되면 콧물, 재채기, 코막힘 증세가 있는데요. 나이를 먹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체질도 바뀌는 걸까요? 둘 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이 있으셨는데 지금까지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이제 몸속에서 내재만 되어 있다가 네. 이제 증상이 나타나셨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연세가 드시게 되면 아무래도 그 노인성 비염이란 또 이제 그런 병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좀 마찬가지로 코 점막이 예전 젊었을 때처럼 기능을 원활하게 잘 하지 못하면서 콧물이 이제 나와야 하지 않을 때 좀 나와서 좀 불편하셨을 수도 있고 이제 가능성은 두 가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도 이제 적절한 치료를 하면 괜찮아질 수 네, 있는. 물론 증상 조절해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미자님께서 저는 고춧가루 알러지가 있습니다. 매운 게 들어오면 재채기가 쉴 틈도 없이 나오고요. 또 요즘에 쌀쌀해진 날씨 때문인지 비염이 심합니다. 해마다 하나씩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나요? 네, 좀 안타깝습니다. 빨리 좀 나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씀해주신 온도 차이, 쌀쌀해진 날씨, 사실 아주 찬 공기보다도 온도 차이가 좀 굉장히 비염엔 사실 좋지 않는 환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봄, 가을에 좀 환자분이 많이 생기시는 이유인데 뭐 고춧가루도 마찬가지고 환자분마다 차이는 있지만 뭔가 밖에서 들어오는 다른 사람은 전혀 괜찮은데 본인만 불편해하는 이제 그런 걸 저희가 보통 원인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런 원인 물질이 이제 한 가지일 수도 있고 두 가지일 수도 있고 또 사람마다 계속 이제 새로운 게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이런 알레르기 비염을 관리할 때는 주변 환경을 좀 조절하면서 좀 여러 가지 치료를 병행하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고춧가루 알러지가 있다, 알레르기가 있다 그러면 고춧가루를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아니면은 고춧가루를 계속 드시면서 다른 치료를 병행하면 고춧가루가 괜찮아질 수 있는 거예요? 우선은 원인은 피하는 게 사실 좋고요. 이제 알레르기 병 질환 치료 원칙 첫 번째는 원인 물질을 회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좀 피하시는데 왜냐하면 지금 너무 불편하시기 때문에 다시 노출되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조금씩 계속 소량으로 몸에 해가 없을 정도로 소량으로 노출시켜서 점점 올려가는 치료를 이제 면역 치료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안정화되신 상태에서 좀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국 사람은 고춧가루거든요. 네, 이거 없으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자, 그리고 또 많은 질문들을 주고 계시는데 잠시 후에 여러분의 궁금증 또 풀어보기로 하고요. 준비된 질문들 좀 드리겠습니다. 주위에 보면 알레르기 비염이 심해져서 축농증이 됐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네, 사실 충분히 가능하고 그런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농증이란 병은 코 안에 부비동이라는 공기가 차 있어야 될 공간에 이제 공기가 차지 않고 농이 찬 거거든요. 축농증이라고 하는데 네네.
롱이 차는 이유는 비염, 비단 꼭 알레르기 비염뿐만 아니라 비염이 먼저 선행되고 그 비염 때문에 공기 순환이 잘 안 되면서 염증 물질이 이제 차게 되고 그래서 보통 축농증이 생기니까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증세가 생기면 나도 축농증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비염의 증상, 뭐 콧물, 코막힘, 재채기, 가려움증 이런 증상은 이제 일반적인 비염의 증상이고 네. 축농증이 걸리게 되면 그 콧물 색깔이 비염 때는 약간 맑고 투명한 색이라고 하면 축농증으로 진행하면 좀 찐득찐득해지고 누렇게 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얼굴이 좀 아프기 시작하거나 또 심한 경우는 또 냄새를 잘 못 맡거나 이제 이런 증상이 생기고 콧물이 막 목으로 계속 넘어가고 이런 증상이 생기면 좀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증상만 봤을 때는 자칫 코감기하고 알레르기 비염하고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가려움이 느껴지면은 그게 이제 그 구분을 할 수 있는 어떤 증상의 차이다. 뭐 이런 말씀을 주시기도 했는데 가려움증이 나타난다고 다 이걸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알레르기 비염이 확실하다. 나는 없었는데 갑자기 생긴 경우에 특히나 구분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요. 이런 경우에는 알레르기 비염이다라고 확실하게 진단을 내려주실 수 있는 어떤 자기만의 증상이 있을까요? 자가 진단 기준? 네, 뭐 물론 가장 정확하게 확진을 하려면 이제 병원에 내원하셔서 피 검사를 받으시거나 피부 단자 검사라고 이제 그런 걸 하면 원인 물질을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네. 보통은 증상이 그 감기는 사실 보통 1주나 2주 안에 다 좋아지는데 비염 알레르기 비염 환자분들은 좀 오래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좋아졌다가 좀 잊어버릴 만한 때문에 또 생기고 그러니까 보통 주변에 감기를 1년 내내 달고 가신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자세히 들어보면 알레르기 비염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려움증도 있고 또 재채기가 특징적으로 한 번 시작하면 멈추지 못하고 계속 나오는 발작적 재채기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게 또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알레르기 비염에도 종류가 나뉜다고 들었어요. 네. 어떻게 나뉘나요? 보통은 1년 내내 계속 지속되는 알레르기 비염, 통년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있고 또 두 번째는 계절성 비염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계절성 비염은 뭐 꽃가루 시즌, 네. 뭐 이럴 때 온도 맞습니다. 변화 뭐 이런 거에 민감한 경우가 많고 1년 내내 발생하는 알레르기 비염은 진먼지 진드기나 네. 아니면 강아지 키우신다면 진먼지 진드기나 곰팡이나 뭐 애완동물 이런 게 많은데 보통 통면성은 이제 아무래도 실내 활동을 많이 하고 환기를 잘 못하게 되는 겨울에 조금 더 심해지는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진먼지 진드기 때문에 알레르기 비염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깨끗한 환경에서 아이를 이제 키우는데 너무 어릴 때 깨끗한 환경에서 지내면 알레르기 질환의 유병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 맞나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실제로 그 알레르기란 병이 사실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조선시대 물론 이제 정확히 추측은 하기 어렵지만 예전에 없던 저희가 보통 서구화된 환경에서 현대병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건데요. 예전에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몸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깨끗하게 자라게 되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없으니까 그럼 다음에는 몸에서는 이제 비특이적으로 막 아까 말씀드린 진먼지 진드기나 고양이 털이나 이런 다른 원인에 이제 반응을 하고 대응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이제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면 알레르기가 생긴다라고 하는 이유인데 실제로 이제 유병률이 서구화되면서 더 증가하기도 했고요. 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릴 때부터 조금 더러운 환경에 노출을 시켜야 된다는 걸까요? 어떻게 아이들을 키울 때 면역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엄마 아빠들이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아이들을 그렇다고 해서 먼지가 많은 곳에 노출을 시킬 수도 없고 나름 깨끗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건데 나름. 근데 이게 너무 깨끗하다고 이런 병에 걸린다, 이런 질환을 앓게 된다. 이건 또 너무 억울할 수 있고 어느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우선은 사실 이제 적당한 정도의 그 흙 보통 저희가 비유를 할 때 놀이터에서 흙 만지면서 자란 세대랑 그렇지 않은 세대 비유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흙을 만지면서 노는 것 자체가 뭐 거기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몸에 좋은 세균도 있겠지만 좀 안 좋은 세균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거에 반응을 하면서 좀 면역력이 커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사실 그것보다 이제 조금 더 문제되는 건 주변 환경이 너무 이제 현대화되면서 예전에는 없었던 그 화학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아파트 새로 들어가면 있는 그런 화학 물질들에 또 많이 노출이 되고 또 요즘에 이제 그 먼지, 대기 오염이나
봄철에 많은 황사나 먼지 이런 것 때문에도 사실 알레르기 비염이 심해질 수 있어서 이제 그런 경우는 후자의 경우면 좀 그런 그 먼지가 심할 때 뭐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거나 아니면 좀 유해 물질 노출을 좀 막는 거죠. 화학 물질 노출을 막아주는 거를 좀 하면 현실적으로 좀 그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외선 알레르기라는 게 있으신가 봐요. 이건 못 고칠까요? 수포가 심하진 않은데 빨갛고 작게 올라옵니다. 3998님. 네, 햇빛 알레르기 이제 종종 좀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몸에서 좀 과민 반응이 있어서 이제 좀 고생하시는 경우 일단은 증상 치료를 좀 하시고 사실 저는 이제 피부 전문의는 아니니까 제가 지식은 뭐 깊진 않지만 마찬가지로 피부과 좀 방문하셔가지고 좀 정확한 진단도 좀 받아보시고 약물이라든지 뭐 레이저 치료라든지 좋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2년에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후에 없던 알러지가 생겼어요. 가려움증을 동반한 알러지라 많이 괴롭습니다. 저처럼 백신을 맞고 후유증으로 가려움증 동반한 알러지가 온 경우에 치료 혹은 완치가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백신 알레르기를 말씀하신 거겠죠? 그러니까 알레르기 비염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백신과 백신 관련한 알레르기. 예. 이게 사실 백신이라는 것도 몸에 외부 물질을 주입해 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마다 본인한테 맞지 않는 이제 그런 과민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알레르기는 결국 피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치료이기 때문에 사실 뭐 백신 그 어떤 특정한 종류의 백신은 이제 피하는 게 제일 좋긴 하겠지만요. 또 이제 그걸 잘 알고 계시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고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또 노출된 상황에서는 그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니까 좀 상황에 맞춰서 좀 치료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이야기긴 한데 코로나 감염 자체가 사실 몸의 면역 체계를 굉장히 많이 흐트러뜨립니다. 그래서 제 환자들 중에서도 알레르기 비염이 조절이 잘 되고 계시다가 코로나 감염 이후에 갑자기 알레르기 비염이 더 심해져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충동증도 심해져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렇거든요. 네. 어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조금 지금까지 우리가 접했던 바이러스와는 조금은 좀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 한참일 때도 굉장히 바쁘시고 힘드셨을 텐데 네, 요즘에 또 독감 때문에 또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자, 지금 이비인후과 전문의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전문의가 아니고요. 이비인후과 전문의십니다. 그러니까 알레르기 비염과 관련한 이야기 조금 더 집중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콧물이 안 나오는데도 훌쩍훌쩍 거리는데 이유가 뭘까요? 궁금합니다. 임양규님 이런 질문 주셨네요. 그런 분들 사실 많이 계시는데요. 이게 풀어서 나오진 않지만 그런 분들 진찰해 보면 안쪽에 부비동이나 좀 굉장히 깊은 쪽에 고여 있는 경우가 많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후비루라고 해서 콧물이 자꾸 넘어가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풀어도 잘 안 나오죠. 비염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식염수 세척을 하시거나 뭐 약물 치료하시거나 그러면 좀 덜 불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식염수 세척 저 해봤거든요. 안 해본 게 없죠. 자, 식염수 세척을 해봤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코가 따가워요. 네, 요거 하는 방법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정확한 방법으로 하셨는지를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은데요. 예, 온도가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좀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온도로 맞추셔야 하셔야 되고 차게 하면 오히려 더 코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두 번째는 이제 어떤 물로 할 것이냐인데 생리식염수를 사실 제일 권장을 드립니다. 약국하면 생리식염수 0.9% 생리식염수인데 그걸 직접 구입해서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그게 실제 몸의 체액과 성분이 맞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그걸 구입하시기 어려우면 요즘 약국 가면 그 식염수를 대용할 수 있는 분말을 팝니다. 가루로 된. 네. 보통 이제 댁에서 정수기 물이나 뭐 수돗물을 끓였다가 식히셔가지고 그 물에다가 이제 그 가루를 한 포 넣으셔서 흔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생리식염수랑 농도가 같게 됩니다. 수돗물에 직접 타는 건 안 되나요? 뭐 수돗물도 뭐 아주 안 좋진 않지. 뭐 귀찮으시면 그렇게라도 하시면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보통은 권장 드리는 건 정수기 물이나 이제 한번 수돗물 끓였다 식히신 물을 권장 드리는 게 혹시 이제 뭐 세균 같은 게 있을까 봐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코를 세척해 주는 게 어디에 도움이 될까요? 일단은 알레르기 비염 환자분들은 코 안에 염증 물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면역 세포들도 있고 그걸 다 이제 씻겨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고여 있는 그 나오지 못하고 고여 있는 딱지나 분비물들 그걸 다 이제 씻어내기 때문에 일단 그게 깨끗해지는 효과가 있죠. 예. 제가 계절 바뀔 때마다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감기를 기운까지 같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병원에 갔더니 이 코 세척
권해주셔서 했거든요. 근데 아 소리를 내면서 해야 되는데 굉장히 고통스럽더라고요. 뭔가 아이고. 수영장 물이 들어가는 듯한 느낌. 그래서 이게 올바로 하고 있는 건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네. 유튜브에 요즘에는 세척법 굉장히 동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네, 뭐 저희 한림대 의료원 유튜브에도 있고 검색해 보셔가지고 좀 천천히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사실 초등학생들도 이거 잘 가르쳐주면 하거든요. 네. 천천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혼나는 기분이네요. 한종혜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어요. 콧구멍 주변 겉에가 자꾸 간질간질하고 자꾸 비비게 되는데 왜 그럴까요? 이런 것도 비염일까요? 네, 알레르기 비염의 증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피부를 봐야 알겠지만 그 코 주변의 피부에 또 이런 알레르기가 있으시면 또 그렇게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뭐 비염 증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비염 때문에 생기는 여러 분비 물질이나 이런 게 코 입구에 또 많이 고여 있게 돼서 같이 증상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간지러워지는 질환, 알레르기 비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이비인후과 전문의 박상철 교수와 함께하고 있고요. 자, 그럼 병원에 갔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인지 진단을 내리는데 아까 무슨 키트 이런 걸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통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네. 번째는 간단하게 피 검사, 피를 뽑아서 이제 원인 항원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피부 단자 검사라고 보통 팔이나 등 같은데 이제 시약을 원인 시약을 뭐 10개, 20개 이렇게 쭉 떨어뜨리고 네. 거기다 조금 이제 바늘로 약간 좀 찌른 다음에 네. 한 15분, 20분 경과 후에 그 원인 물질이 있으면 거기가 좀 부어오릅니다. 이제 그걸 보고 원인 물질 진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통을 주는 거군요. 조금 아프긴 하죠.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네. 혈액 검사, 피 검사를 좀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피 검사를 하면 내가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항원을 다 찾아낼 수 있어요? 네,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알레르기 비염은 무조건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어때요? 일단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니까 치료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보통은 일반인들께서 뭐 치료해도 안 낫는다고 잘 시작을 안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조금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고 분명히 치료하면 이걸 덜 불편하게 지낼 수 있거든요. 요즘엔 또 좋은 치료 방법들이 많이 나와서 네. 또 이제 근본적인 이유는 치료 안 하고 방치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합병증들이 또 이제 어마무시한데요. 이제 뭐 코 안에 예를 들면 코 안에 비염 때문에 점막이 부어서 코가 막히게 되면 네. 냄새를 못 맡게 되죠. 냄새를 못 맡게 되면 우리가 음식 맛을 느끼는 것도 사실은 냄새를 먼저 맡아야지 맞아요. 맛을 느끼는데 냄새를 못 맡으면 이제 얼마 있다 또 맛도 못 느낄 수 있고 좀 극단적인 경우긴 하지만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코막힘이 사실 알레르기 비염 환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증상 중에 하나인데 코가 막히게 되면 또 이제 무의식중에 입으로 숨을 쉬게 됩니다. 맞아요. 네. 이게 왜 문제냐면 공기 중에 있는 여러 유해 물질을 코에서는 다 걸러줄 수 있습니다. 코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춥고 건조하고 먼지가 많은 이런 곳에 가도 코로 숨을 쉬면 그게 다 정화가 돼서 폐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그 공기가 여과 없이 그대로 폐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기관지 안 좋고 폐렴, 천식 이런 게 다 이제 원인이 된다고 되어 있어서요. 꼭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아이들 성장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 숨을 못 쉬고 구강호흡,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이제 얼굴 형태도 변할 수 있거든요. 그걸 저희가 이제 아데노이드형 얼굴이라고 굉장히 좀 길쭉해지고 좀 모양이 변하는 경우도 있고 턱도 치아 부종겹도 생길 수도 있고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군요. 어린아이들 중에서 특히나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좀 치료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럼 치료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알레르기 치료 원칙 1번은 이제 회피요법, 원인 물질을 정확히 알고 그걸 이제 그 주변에서 멀리하는 게 이제 치료 방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약물 치료, 증상이 있을 때 뭐 먹는 약을 복용을 하거나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 요즘에 많이 사용하시는데 뿌리는 약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코가 너무 막힌 경우에는 이제 사실 약으로 잘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을 합니다. 비염 수술이라고 코 안에 부어 있는 점막을 좀 부피를 줄이는 수술을 하게 되면 네네. 그것도 꽤 효과는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좀 근본적인 거의 완치에 가까운 치료인데 원인 되는 알레르기 물질을 매일매일 조금씩 그 복용하거나 주사로 맞는 방법이 있습니다. 면역 치료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 그 백신 그 인플루엔자 백신처럼 예방 주사처럼 생각하시면 되는데 몸에 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소량을 이제 몸에 계속 주입해 가지고 몸에서 항체를 만들어 주는 방법이죠. 효과는 괜찮은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은 치료 기간이 좀 오래 필요합니다. 최소 3년에서 이제 5년 동안 매일 치료를 받아야 돼서 조금 번거롭긴 한데요. 네. 가장 그래도 현 시점에서는 가장 완치에 가까운 치료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는 아니고 네. 원인 물질, 뭐 진먼지, 진드기 같은 그 물질을 체내에 계속 주입을 합니다. 매일매일 먹는 약으로 나오는 게 요즘에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원인 물질을 계속 주입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굉장히 소량으로 몸에 전혀 네. 해가 없을 정도로 우리 그 백신 맞는 거랑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위험하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코 속에 스프레이 형태의 약을 뿌려서 치료하는 거 방금도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스테로이드 흡입제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오늘 가져오시기도 했던데 그거 이렇게 뿌리면 저는 맵던데 괜찮은 건가요? 처음 사용하실 때 이제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코 안에 점막을 자극하니까 좀 있을 수 있고 저는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제 고개를 이렇게 들고 뿌리면 코 안에도 잘 안 들어가고 또 방향이 이렇게 옆으로 기울어지면 또 점막이 닿기 때문에 보통 고개를 숙이신 자세에서 약간 숨을 참으시고 이렇게 뿌리고 살짝 들이마시면 코에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은 너무 이 방향이 코 가운데 쪽을 향하게 되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자극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심하면 피가 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기억하실 때 방향은 바깥쪽으로 귀를 향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그러니까 왼쪽 귀를 향하게 오른쪽 귀를 향하게 뿌리시면 좀 더 편하게 쓰실 수 있고 좋은 약이긴 한데 오늘 바로 처음 사용하실 분들은 오늘 바로 뿌린다고 오늘 효과가 나타나진 않거든요. 한 5일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는 효과가 최대치로 올라가니까 꾸준히 뿌리시면 효과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장기간 사용해도 문제 없을까요? 스테로이드는 특히나 그런 질문들이 있어서. 그걸 많이 걱정해 하시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정말 괜찮을지 특히 아이들 소아 청소년 써봤는데 결론적으로는 걱정 안 하시고 뿌리셔도 되고 이게 몸으로 그 그러니까 몸에서 스테로이드가 보통 부작용을 나타내려면 뭐 뇌하수치나 이런 걸 자극을 해야 되는데 이건 코 안에만 분포되는 거라서 전혀 걱정 안 하시고 뿌리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박상철 교수와 함께했고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